자, 이제 유동자산은 다 끝났고 70페이지에 비유동자산을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자,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자,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다라고 해요. 우리 유동자산 배웠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고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고, 자, 구분은 크게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먼저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형자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형체가 있는 거를 유형자산이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요거는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인데 다른 게 뭐냐면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거, 얘를 무형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얘는 투자, 유형, 무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유동자산을 기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비유동자산을 볼 건데 순서는 요 순서대로 내려갈게요. 투자자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네, 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교재 7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71페이지 제 1절에 투자자산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투자자산. 자,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아셔야 되세요. 정의가 뭐냐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다라고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얘를 투자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울 계정 과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유가증권, 이건 계정 과목명은 아닌데 요런 걸 배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부동산 해서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을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71페이지 보시면은 투자자산의 의의가 있죠.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네, 그거 하나 아시고, 자, 2번에 장기금융 상품이 있죠. 장기금융 상품이 있는데 요거는 배웠어요. 예, 앞에서 제가 단기금융 상품하고 장기금융 상품 구분하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거고, 자, 3번에 매도 가는 증권, 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요게 유가증권이단 말이에요. 그럼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럼 70페이지 그 매도하는 증권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전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7페이지인가 그래요. 7페이지. 예, 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아, 틀렸다. 12페이지네. 12페이지 유가증권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인데 이 유가증권은 뭐냐면요. 유가 있을 유자단 말이에요. 예, 있을 유자이고 그 다음에 이 가는 밸류에 밸류. 그래서 유가 밸류 가치가 있는 증권. 예, 증권은 종이단 말이에요. 예, 종이 쪼가리를 우리가 유가증권이다라고 해요. 가치가 있는 종이를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는데 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냐면요. 주식이랑 그 다음에 사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주식하고 사채. 아, 근데 수업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치가 있는 종이인데 가치가 있는 종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요. 주식하고 예, 사채가 있어요. 사채.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갑법인이 있어요. 갑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돈을 넣어줘야지 주인이 돼요. 저 500원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갑법인은 너를 주인임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주냐면요. 주식을 발행해 줘요. 자,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A가 갑법인한테 500원을 넣어줬더니 주인임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주식을 받아왔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은 갑법인에 대한 소유권을 얘 몫이 500원을 넣은 것만큼 주인이 됐잖아요. 예, 거기에다가는 몫에 대한 증거물로 주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그럼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A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 자산이에요. 자산. 예,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팔 수 있는 종이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를 유가증권이다라고 해요. 가지고 있으면 돈 되는 종이. A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B한테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채는 뭐냐면요. 이 사채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돈을 끌어들일 때 대표적으로 발행하는 종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부채랑 자본으로 돈을 끌어들이는데 자본으로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가 이 자본으로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가 주식이에요. 예, 주식이란 걸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하면은 주주가 넣어준 돈이단 말이에요. 주주 돈이 곧 회사 돈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인다. 예, 투자금을 받죠. 자, 그 다음에 부채로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종이가 뭐가 있냐면요. 사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채. 예, 사채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요. 이 종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회사가 돈을 빌리고 싶은데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도 있고 지가 직접 돈 빌리려고 금융시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가 직접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증서를 하나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서가 사채예요. 그래서 사채에 보면은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0,000원이다. 그 다음에 사채에 발행일이 있어요. 발행일이 X1년 1월 1일이다. 그 다음 사채에 또 뭐가 있냐면요.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이 X2년 12월 31일이다. 그 사채에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이 10%이다. 그 다음 이자 지급일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자 지급일이 매년 말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사채에 보면은 사채에 발행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만기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월 1일 날에 발행을 해서 만기가 X2년 12월 31일이다. 의미가 뭐냐면요. 사채 만기일 날에 1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증서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액면금액이다라고 하거든요. 만기일 날에 10,000원을 지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자율 10%, 액면금액이 10%만큼의 이자를 매년 말일 날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증서거든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채라고 하는 종이는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증서단 말이에요. 이러한 증서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여요. 그럼 이 종이를 발행하면은 이 종이에 있는 금액만큼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얘는 빚이에요. 예, 빚. 부채가 돼요. 부채. 그래서 회사가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대표적인 종이 두 가지가 사채하고 주식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는 발행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구매자 입장이에요. 이 사채라고 하는 종이를 가지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부채겠어요? 자산이겠어요? 자산이죠. 가지고 있으면은 매년 말일 날에 이자 받죠. 만기일 날에 액면금액만큼 돈 받죠. 예, 가지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자산이에요. 주식도 가지고 있는 자 입장에서는 자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그 발행자 입장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 입장에서 본다라는 거. 이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뒤에서. 자, 그러면 사채를 구매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주식을 구매했을 때 자, 구매자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채라고 하는 거는 사채라고 하는 것부터 볼 건데 이 사채는 아까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만기가 있었죠. 만기일 날에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만기 보유 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 만기 보유 목적이 있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면은 뭘로 구분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외의 경우에는 뭘로 구분하냐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을 구매해요. 예, 주식을 구매했을 때 그 주식이 피투자회사에 중단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다. 중단 영향력 행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행사 목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중단 영향력 행사 목적이 있는 경우로 나눠지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인에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법인에 투자를 할 때 자, A도 투자를 하고 B도 투자를 해요. 근데 A가 넣어준 돈은 100원이고 B가 넣어준 돈은 900원이에요. 그럼 B가 돈을 더 많이 넣어줬죠. 그럼 B는 이 회사에 해당하는 목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90%를 넣어줬잖아요. 얘의 지분율은 90%가 되는 거예요. 얘의 지분율은 몇 프로가 돼요? 10%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피투자회사의 중단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그러니까 법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누가 더 대빵이에요? B가 더 대빵이죠. 예, B가 더 대빵이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법인의 중단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예, 샀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고 중단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나 주식이나 구매했을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개정 과목이 틀려져요. 먼저 사채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있는데 만기일 날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증서예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으면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하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면은 그 외에는 전부 다 매도 가는 증권으로 다 분류해요.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피투자회사의 중단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으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지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는 증권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류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만 나오고 있어요? 사채에서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어디서만 나와요? 주식에서만 나오는 거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는 증권은 주식도 나오고 사채도 다 나오죠. 예, 주식에서도 나올 수 있고 사채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결급에서 분계는 뭐만 배우냐면요, 주식의 단기 매매 증권만 분계 배웠어요. 그쵸? 우리 앞에서 단기 매매 증권 분계 배웠잖아요. 예, 그것만 배우고 나머지 분계는 안 배워요.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분류는 할 줄 아셔야 되세요. 이 분류는 외우셔야 되세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몰라도 되는데 분류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채라고 하는 거는 발행을 하면은 부채가 증가하죠. 빚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채무증권이다 이런 말을 써요. 채무증권. 사채는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채무, 빚을 가지고 있는 증권, 종이다라고 해서 채무증권. 자, 그 다음에 주식은 어떤 용어를 또 쓰냐면요,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의 지분을 획득한단 말이에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지분 증권, 예,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정의가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이다. 단기간 내에 뭔가 팔아먹어서 시세 차익을 남겨먹을 목적일 때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단 말이에요. 단기이기 때문에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유동이겠죠. 유동. 1년 이내겠죠. 예, 그래서 얘는 당자 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은 당자 자산이에요. 그 이외의 유가 증권들 있잖아요. 뭐 매도 가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것들은 전부 다 뭘로 구분이 되냐면요, 투자 자산이에요. 1년 이후이기 때문에, 보유 목적이 다들 1년 이후이기 때문에 계정의 분류가 뭘로 돼야 되냐면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돼야 된다라는 거. 투자 자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당자 자산 부분에 들어가 있고, 예, 그 이외의 유가 증권들 있잖아요. 매도 가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계정의 분류가 투자 자산 쪽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있는 분류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책에 다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우리 보던 거 71페이지 계속 볼게요. 71페이지 하단에 3번에 매도 가는 증권 보겠습니다. 하나만.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을 때 분계 생각나시죠? 취득 원가는 뭘로 했어요?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으로 했어요. 매입 가액으로 하고, 예,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 매입 수수료 등, 매입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얘는 뭘로 처리했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을 500원 주고 샀다.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원,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수수료 100원을 뭘로 처리했어요? 수수료 비용 100원 이렇게 분계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매도 가는 증권, 우리가 이제 매도 가는 증권의 분계를 간략하게 볼 건데 요거 있잖아요. 주식의 매도 가는 증권만 볼 거예요. 자, 그거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71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에 매도 가는 증권의 최초 측정이 있죠. 자, 매도 가는 증권의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에서 거래 원가를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매도 가는 증권 취득 하면은 얘의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에서 뭘 더한 금액이냐면요.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요 취득 부대 비용은 매입 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매입 수수료 등의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이에요. 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분계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똑같은 주식인데 얘는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도 가는 증권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해요? 매입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얘는 취득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죠.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하냐면요.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600원, 대변에 현금 6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 매도 가는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매도 가는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이 6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은 모두 다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부대 비용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되고 그 이외 자산들은 모두 100%다 그래요. 그 이외 자산들은 모두 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을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재고 자산 할 때 있잖아요. 재고 자산 할 때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는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켰었죠. 네, 이 단기 매매 증권이 특이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 단기 매매 증권도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썼던 때가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내에 매매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고 팔 때마다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버리면은 그 귀찮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 원칙에 따라서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라고 해요. 그냥 어차피 단기간 내에 팔 거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다 비용화 될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큼만은 그냥 취득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해도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죠.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아요.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부대 비용이 수수료 비용이다. 그 외의 자산들은 모두 다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72페이지 사례 보세요. 사례 보시면은 옆에 페이지 보세요. 자, 그 상단에 사례 보시면은 매도 가는 증권을 49,000원에 취득하다. 취득 시 거래 비용 1,000원을 포함하여 현금 지출하다. 그럼 매도 가는 증권을 49,000원 주고 산 거예요? 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5만 원 주고 산 거죠. 거래 수수료, 거래 비용도 매도 가는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에 매도 가는 증권 후속 측정 기말 평가가 있죠. 요건 됐어요. 요건 좀 넘어갈게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무 2급 가면 중요한데 회계 1급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만기 보유 증권이 있죠. 만기 보유 증권 얘 이야기하죠. 자, 얘를 이야기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어디서만 나온다라고요? 사채. 예, 사채에서만 만기 보유 증권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세요. 만기 보유 증권은 지분 증권에서는 나올 수 없고 채무 증권에서만 나온다라는 거.
자, 만기 보유 증권 밑에 이거 하나만 적어 두시겠어요? 예. 만기 보유 증권을 500원에 현금 구매하다. 매입 수수료 20원 현금 지출했다. 자,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500원 주고 샀죠? 그럼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은 500원이 와야 되는데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어요? 20원. 그럼 매입 수수료 무슨 가액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요?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제가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이 되는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다라고 썼죠. 그래서 답은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증권 520원 대변에 현금 520원 예, 이렇게 분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아셔야 될 게 딱 두 가지. 사채에서 나오는 거다. 채무증권. 지분증권에는 없다. 그다음 분개할 때 샀을 때 분개만 아세요. 샀을 때 분개는 부대 비용을 취득 부대 비용을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5번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있죠? 얘는 진짜 몰라도 돼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6번에 장기 대여금. 이 장기 대여금은 빌려준 돈, 빌려주고 받을 돈인데 빌려주고 받을 돈이 1년 이후인 거. 장기죠. 장기자가 붙은 거는 1년 이후잖아요. 1년 이후에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장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정 과목에 장기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들은 전부 다 투자 자산이에요. 100% 그래요. 장기자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투자 자산이다라는 거. 100%는 아닌데 98%. 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투자부동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투자부동산 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계정 과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투자부동산. 자, 이거 하기 전에 자산을 일단 다 볼게요. 자산. 자, 자산을 봤을 때 먼저 유동자산 있죠. 자,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얘는 크게 두 가지 뭘로 구분하냐면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비유동자산. 자, 얘는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당좌 자산의 정의는 몰라도 돼요. 재고 자산의 정의는 반드시 아셔야 되세요. 얘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고. 자, 유형 자산은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제가 대강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유형 자산이에요. 근데 저희 학원도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책상, 건물 제가 아니지만은 여기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건물이 제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유형 자산이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TV, 빔 프로젝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유형 자산이에요. 영업 활동을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영업 활동 할 때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유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형체가 있어야 돼요. 형체가 있는 거. 자, 무형 자산도 영업 활동 사용 목적인데 형체가 없는 점에서 유형 자산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은 정의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아셔야 되세요. 정의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가 있는데 토지 땅이죠. 땅.
땅이 있는데 이 땅의 보유 목적이 만약에 판매 목적이었다. 땅을 팔려고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땅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땅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영업활동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판매 목적이다.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땅을 투자 목적. 무슨 자산이에요? 투자자산. 자, 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무슨 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겠죠? 유형자산.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만약에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면은 뭐 용지 이런 계정 과목을 써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다. 땅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계정 과목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투자 부동산. 만약에 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그때는 토지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토지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일 때는 토지가 돼요. 계정 과목이. 근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분류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계정 과목은 용지가 되고, 투자 목적일 때는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였다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이 건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요, 투자 부동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회계에서 분류하는 계정 과목이 보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계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투자 부동산 잘 알아두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거기 7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사례 보세요. 사례 동그라미 1번에 취득 시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5만 원에 취득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에 건물이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건물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일 때는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사 건물, 공장 건물, 그런 거는 건물이에요. 근데 얘는 건물을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투자 목적이죠.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투자 부동산. 차변에 투자 부동산 5만 원.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죠? 수표 발행하면 어느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5만 원 빠져나가죠? 자, 2번 볼게요. 처분 시점. 5만 원에 취득한 투자 부동산 전부를 7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7만 원에 판 거니까 얼마 이익 나요? 2만 원 이익 나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분계랑 똑같아요. 단기 매매 증권 팔면은 단기 매매 증권 떨고 차변에 돈 받고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투자 부동산이 어디로 빠지냐면요, 대변으로 빠져야 돼요. 팔았으니까. 대변에 투자 부동산 5만 원을 대변에 떨고, 자, 차변에 돈을 받죠. 얼마 받았냐면요, 7만 원인데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이죠.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은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썼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7만 원.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냐면요, 7만 원. 자,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얼마가 이익 났냐면요, 2만 원. 여러분들 매도 가는 증권을 팔아서,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했죠. 얘는 뭘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냐면요, 투자 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단 말이에요. 투자 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투자 자산 처분 이익 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를 7만원에 팔았으니까 2만원만큼 이익 나는 거죠. 자, 그래서 73페이지까지 해서 투자자산과 관련된 내용 설명은 전부 다 마쳤고, 자, 문제를 조금씩 풀어볼게요. 자, 74페이지에 보시면은 필수분기 연습이 있죠. 자, 필수분기 연습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보세요. 4번 문제까지. 자, 그 74페이지 필수분기 연습을 보겠습니다. 자, A사의 장기로 대여한 2만원을 해소하고 이자 2천원을 포함하여 현금 22,000원을 수령하여 즉시 당좌입하였다. 자,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2만원이죠. 그럼 차변에 있는 장기 대여금이 어디로 빠지냐면요. 그러니까 장기로 빌려줬으니까 차변에 장기 대여금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있는 장기 대여금이 대변에 빠져요. 받았으니까. 빠지고 돈 받는데 모두 함께 받았어요. 이자가 얼마예요? 2,000원.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2,000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22,000원인데 어느 통장에 넣었대요? 당자 A파했다죠. 당자 L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22,000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A사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5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돼요? 투자 부동산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 얼마가 와야 되냐면요, 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금이 와야 돼요. 미지급금 5만원. 자, 요거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무가 있는데 채권 채무가 있잖아요. 자, 채무만 이야기해 볼게요. 채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매입 채무,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는 또 두 가지 뭐가 있냐면요, 외상 매입금하고 그 다음에 지급 어음이 이렇게 있죠.
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상품하고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 상품, 원재료, 외상, 구입 대금이 외상 매입금인 거예요. 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다라고 썼잖아요. 예, 그게 외상 매입금이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상품하고 원재료 구매하는 거다라고 썼잖아요. 지급어음은 상품하고 원재료를 어음으로 구입한 거, 어음 구입한 경우, 이때 지급어음이에요. 어음 구입. 상품하고 원재료를 어음으로 구입했을 때 지급어음이에요. 자, 미지급금은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을 때 미지급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얘는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어음으로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이 돼요. 차액금은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빌린 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급어음은 상품하고 원재료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만 지급어음이에요. 그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 발행했으면은 미지급금을 하셔야 되세요. 이게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자체가 실무상 개정 과목이에요. 실무상 관리 목적으로 지급어음이다라고 쓰는 거지. 이 두 가지 개정 과목은 어차피 통합돼서 뭘로 표시가 돼요? 매입 채무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넓게 보면은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품하고 원재료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상품 원재료 어음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은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 외상 구입, 그 다음에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 어음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매입 채무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급어음, 어음 발행했을 때하고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하고. 자, 그래서 거기 3번은 2번은 어음 발행했죠. 상품하고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 발행했죠. 그럼 뭐가 돼야 된다라고요? 예,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A사로부터 구매한 투자부동산을 3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3만 원. 그럼 차변에 있는 투자부동산 5만 원이 대변에 빠져요. 네, 투자부동산 5만 원이 대변에 빠지고, 자, 차변에 돈을 얼마 받았냐면요, 3만 원인데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니까 외상 매입금이에요? 아니요, 미수금이에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미수금이죠.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차변에 미수금이 얼마가 와야 되냐면요, 3만 원. 그럼 5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예, 이 2만 원만큼을 뭐라고 하냐면요, 투자 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투자자산 처분 손실 2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3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럼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이에요. 단기간 내에 팔려고 주식을 샀으면 단기 매매 증권인데, 장기 투자 목적일 때는 개정 과목을 매도 가는 증권이라고 쓰셔야 되세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3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예,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은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 유형 1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 1 보시면은 다음 중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거는 프로그램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긴 해요. 프로그램의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보시면 되세요. 자, 1번에 장기금융 상품. 장기자가 붙은 거는 제가 100% 다 투자 자산이라고 했어요. 100%는 아닌데 거의 다 투자 자산이에요. 2번에 투자부동산. 뭐 몸소 표현해주고 있죠. 투자라고. 3번에 건설 중인 자산. 이건 뒤에서 배울 건데 유형자산입니다. 4번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자산이에요? 판매 목적이면은 재고 자산이죠. 예, 판매 목적인 거는 재고 자산이에요. 5번에 장기 대여금. 장기자가 붙었죠? 무슨 자산이 돼요? 예, 투자 자산이 되겠죠? 장기자가 붙었으니까.
그다음 6번에 개발비. 개발비는요? 뭐 개발비지 뭐겠어요? 뒤에서 배울게요. 자, 그다음에 75페이지 유형 2 보시면은 자, 유형 2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OX를 하시오. 1번에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거는 맞아요. 예, 지분증권은 뭐예요? 주식이죠. 채무증권은 사채. 예, 맞고 2번에 지분증권은 주식 등을 말한다. 그것도 맞아요. 3번에 매도가는 증권은 채무증권에만 해당한다.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는 증권은 사채하고 주식 양쪽 다 있었죠. 네, 틀렸습니다. 4번에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을 말한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사채,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 회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5번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에요. 만기 보유증권 자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6번에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은 채무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단기하고 매도는 채무증권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7번에 만기 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이다. 지분증권이에요? 채무증권이에요? 채무증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채무증권입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여러분들 교재 76페이지에 연습 문제 있죠? 예, 76페이지랑 그 다음에 그 77페이지까지 좀 풀어보시고 지금 예, 좀 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실전 연습 문제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 몇 페이지냐면요. 456페이지. 456페이지에 1, 2, 3번만 좀 풀어보세요. 1, 2, 3번. 456페이지에 1, 2, 3번만 좀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